서구권에서 아이돌은 넓게는 장르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큰 팬덤을 거느린 스타를 의미합니다. 좁게는 틴 아이돌, 즉 티네이저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스타들을 말하죠. 올리비아 로드리고, 조나스 브라더스와 같은 디즈니 채널 출신의 틴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 프랑스 영화 아이돌을 찾아라가 히트를 치면서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유입이 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한 아이돌은 프랑스 샹숑에 있었던 예예걸스라는 장르의 여자 솔로 가수였는데요. 프랑스 갸과 같은 이 예예걸스가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와 유사한 컨셉으로 데뷔하는 일본 여자 솔로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면서 여자 대학생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에 앳된 소녀의 모습과 지적이고 성숙한 모습이 공존하는 외모가 투영되는데요. 아이돌은 당시 비중이 늘어난 여성 연예인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광고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여자 연예인을 뜻하는 CM 아이돌, 주로 잡지 등의 수영복 화보 사진을 실는 그라비아 아이돌이란 단어도 이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돌은 귀여움, 사랑스러움, 섹시함 등의 여성스러운 매력을 어필하는 여자 연예인을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이돌이라고 하면 보통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특정 여성 솔로 가수들을 말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강수지가 가장 비슷한 유형의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이때의 아이돌스러운 느낌을 현재 일본에서는 정통파 아이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이돌계에서 작사가 및 기획자로 활약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훗날 AKB 그룹을 제작하게 되는 아키모토 야스시입니다. 정통파 아이돌 시대가 지나가고 일본의 아이돌계는 모닝구 무스메와 같은 헬로 프로젝트 그룹들이 명맥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곧 이 헬로 프로젝트의 전성기도 지나가면서 아이돌계에 공백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카라와 소녀시대, 즉 한류 아이돌과 아키모토 야스시의 AKB였습니다. 한편 정통파 아이돌 시대가 저물었을 당시 탄생했던 것이 바로 지아 아이돌인데요. 사실 헬로 프로젝트의 그룹들은 이전 아이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통파 아이돌을 동경하고 그런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지망생들이 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소극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되면서 형성된 것이 지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말하자면 아이돌 업계의 인디 버전이 형성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지하 아이돌의 특징은 TV에선 볼 수 없지만 팬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메인 컨셉으로 하고 오타쿠의 성지 아케하바라의 한 소극장에서 데뷔한 그룹이 바로 AKB였습니다. AKB가 초창기부터 잘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2010년 즈음부터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때가 카라가 일본 내 팬덤이 자생적으로 발달하면서 반강제로 일본 진출을 하게 되었을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두 그룹이 꺼져가던 일본 아이돌계의 불씨를 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후 AKB는 악수에 총선거 등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일본 내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그룹들을 연달아 데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베이스가 된 지하 아이돌 업계 역시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지하 아이돌들이 AKB 스타일로 착장을 하고 AKB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죠. 이와 동시에 아이돌 마스터, 러브라이브 등 아이돌 그룹을 프로듀싱하는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흥행으로 인해 성우 아이돌이라는 장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일본에서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여자였다면 이 시기 이후엔 지하 아이돌과 성우 아이돌 업계에서 여자 아이돌과 유사한 무대를 올리지만 성별만 다른 남자 아이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일본의 남자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자니즈인데요. 그런데 사실상 자니즈 한 회사가 일본 남자 아이돌 업계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아이돌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니즈라고 부르면 그게 남자 아이돌을 뜻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일본은 아티스트와 아이돌을 상반되는 개념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쇼를 기반으로 하며 자체 제작 공연도 기획하는 자니즈 입장에선 사실 아티스트와 아이돌 중 정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자 한류 아이돌 또한 일본에 진출했을 때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빅뱅이죠. 빅뱅 등 YG의 일본 팬덤은 원래 자니즈와 AKB 계열의 일본 아이돌을 싫어하는 성향의 팬덤입니다.
이들이 선호하는 일본 내 아티스트는 엑자일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엔 엑자일 계열 그룹들 역시 아이돌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돌을 표방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남자 아이돌 업계를 확고하게 독점하던 자니즈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엑자일 계열 그룹들은 한류 아이돌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진 뒤 질적, 양적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전역의 사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아카데미 출신으로 트와이스의 사나와 니쥬의 리오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체됐지만 만약 사나가 일본에서 데뷔했다면 엑자일 계열 그룹인 이걸스로 데뷔했을 텐데요. 이걸스 역시 아이돌이 아니라 아티스트로 분류되었었죠. 아이돌이면서 아이돌로 불리지 않았던 자니즈도 최근에는 자신들을 아이돌이라고 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래 아이돌이라는 단어에 성별 구분이 없기도 하고 K-팝 아이돌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에도 영향을 받아 자니즈가 아이돌로 지칭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아이돌이 한국 아이돌과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